저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28살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남편 민준과 이제 막 5살이 된 딸아이 아영이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귀래리라는 작은 마을의 터를 잡았지요. 숨막히는 미세먼지와 끝없는 경쟁 대신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의 삶을 꿈꿨거든요. 귀래리에서도 가장 안쪽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있는 낡은 한옥 한 채가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꽤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휘영청 멋스러운 기와 지붕과 너른 마당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저렴한 전세금에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얻은 집이니 낡고 불편한 점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내리고 대충 정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볕이 잘 들지 않는 마루 한쪽 구석에서 스르륵 하고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잠시 후 마루 밑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쓱 하고 모습을 드러낸 그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제 외침에 놀라 달려왔다가 이내 말을 잃더군요. 마루 밑 먼지가 켜켜이 쌓인 흙바닥 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백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늘은 마치 진주처럼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보다는 공포가 먼저 엄습했죠. 맙소사 저렇게 큰 뱀이 왜 여기에? 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혹시라도 뱀이 아영이에게 해를 끼칠까 싶어 얼른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긴 막대기를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마루 밑으로 다가갔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쫓아내 볼게. 안 돼요, 여보. 혹시 독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뱀은 저희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들어 붉은 눈으로 저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너무나 고요하고 깊어서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온 주인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때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러 오셨던 동네 이장 할아버지가 저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마루로 다가오셨습니다. 마루 밑 백사를 보신 이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허허, 이거 참 귀한 손님이 댁에 드셨구먼. 네, 귀한 손님이라니요. 할아버지, 저렇게 큰 뱀인데요. 민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쯧쯧, 젊은이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저런 백사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요. 집을 지키는 업구렁이일 수도 있고 마을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영물일 수도 있단 말이지. 특히나 이렇게 오래된 집에는 종종 그런 존재들이 깃들곤 한다네. 이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희에게 마루 밑 백사는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막무가내로 뱀을 쫓아내려는 저희를 만류하시며 며칠만 더 지켜보라고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굳이 내쫓을 필요가 없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식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스산한 소리와 언제 다시 그 백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창밖으로는 낯선 시골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저는 곤히 잠든 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찾은 평화로운 삶이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공포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마루 및 백사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영이가 마루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죠.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백사는 저희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햇볕 좋은 날, 마당 구석 양지 바른 곳에 나와 몸을 말리거나 저녁 무렵이면 스르륵 마루 밑으로 사라지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풍경처럼 저희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놓인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백사는 두려운 존재였고 특히 어린 아영이가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아이는 의외로 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하얀 뱀 또 나왔어? 하며 신기해하는 눈치였어요. 어쩌면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는 뱀의 위협적인 모습보다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먼저 보였던 걸까요? 백사와의 아슬아슬한 동거보다 저희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였어요.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탓에 저희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발소리는 계속되었고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면 누군가 담벼락 주변을 서성인 듯한 흐릿한 발자국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요. 꼭 누가 우리 집을 엿보는 것 같아요. 글쎄,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설마 도둑이라도 들려고 그러나. 민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밤마다 창문과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흐린 금은밤이었죠.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녘 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싸늘한 공기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살금살금 일어나 아영이 방으로 향하는데 아이방 창문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가 창틀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르르륵 마이너스 콰드득. 마루 밑에서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격렬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백사가 내던 조용한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 같았어요. 그 소리와 함께 마루판이 부서질 듯 꿈틀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창문 밖에 있던 그림자가 화들짝 놀란 듯 움찔하더니 이내 허둥지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민준 씨가 뛰쳐나와 집 안팎을 살폈지만 이미 침입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약 그때 마루 및 백사가 그 기이한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마루 밑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백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밤새 저희를 지키느라 지친 수호신처럼 말이죠. 여보, 아무래도 그 뱀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루 및 백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집에 깃든 어떤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는 백사에 대한 두려움 대신 묘한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였지만 더 이상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백사가 저희를 지켜준 듯한 그 밤 이후 저희 부부는 마루 및 존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시고 나니 그 자리에 묘한 고마움과 함께 깊은 궁금증이 자리 잡았죠. 과연 저 백사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일까요? 저희는 이 집의 전주인이셨다는 김할머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러 이장님과 동네 어르신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말을 아끼시는 듯 했지만 저희가 백사 이야기를 꺼내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김할머니와 백사에 얽힌 놀라운 사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 할멈이라 참 정 많고 고운 양반이었지. 뱀이라면 질색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할멈은 유독 그 백사를 자식처럼 아꼈어.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지긋하신 박씨 할머니께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수십 년 전 아직 젊으셨을 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백사 한 마리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하고 도망쳤을 텐데 할머니는 어딘가 다친 듯 힘없이 늘어져 있던 백사를 가엾게 여겨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지. 그 백사가 할멈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꼭 은혜라도 갚으려는 것처럼 말이야. 이장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김할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백사는 건강을 되찾았고 그 후로는 늘 할머니 곁을 맴돌며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소리를 내어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밤에 몰래 들어오려던 좀도둑을 막아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는 김할머니께서 크게 알아누우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홀로 지내시던 할머니가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자
백사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회관까지 기어와서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듯 어르신들 앞에서 꿈틀거리며 소리를 냈다고 해요. 이상하게 여긴 마을 분들이 할머니 댁에 가보니 할머니는 고열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고 백사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지. 저 백사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할멈이랑 저 녀석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약조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나누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존재라니. 김할머니와 백사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백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박씨 할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그 녀석 걱정뿐이셨지. 내가 없더라도 부디 저 녀석을 잘 부탁한다. 함부로 내쫓거나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어. 김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나니 저희는 마루 및 백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한 사람의 마지막 염원이 담긴 존재였으니까요. 어쩌면 백사는 지금도 김할머니와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며 이 집을 그리고 저희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제 저희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김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마루 및 백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씩 마당에 신선한 물을 떠다 놓기도 하고 백사가 좋아하는 햇볕 드는 자리를 치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가족 구성원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요. 김할머니와 백사의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희는 마루 및 존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처럼 느껴졌죠. 백사는 여전히 저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면 마치 저희의 마음을 아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영이도 이제는 하얀 뱀 친구라며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백사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교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우려대로 김할머니의 외아들이라는 박 사장이 드디어 귀래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는 번지르르한 차림새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어딘가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짜고짜 집 안팎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통 관리를 못했더니 집이 엉망이구먼. 쯧쯧. 아무래도 여긴 헐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비싼 값에 팔아버리든지 해야겠어. 박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이 집에 대해 일말의 애정도 없어 보였고
오직 돈으로만 가치를 따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마루 및 백사의 존재를 알게 되자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 집에 아직도 그 징그러운 뱀이 있었단 말이야? 어휴, 당장 잡아 없애든지 해야지. 누가 이런 뱀 나오는 집에 살려고 하겠어? 저희는 김할머니의 유언과 백사가 집을 지켜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박 사장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망이 드셔서 그런 헛소리를 하신 거고 뱀이 집을 지킨다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나는 이 집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싼 값에 처분할 생각이니 그렇게들 하시오. 박 사장의 단호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백사를 잡아 없앨 기세였죠. 며칠 뒤 박 사장은 기어이 사람들을 고용해 백사를 포획하려 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뜰채와 포획 도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저희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 뱀은 할머니의 유언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외침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저희를 비웃으며 어서 뱀을 잡으라고 재촉했죠. 백사는 위험을 감지했는지 마루 밑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마루판 일부를 뜯어내며 백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뛰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박 사장이 미리 설치해 둔 듯한 낡은 덫에 그만 한쪽 꼬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백사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고 그 모습을 본 아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뱀 친구 아파. 하지 마.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백사는 피를 흘리며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져버렸고 박 사장은 에잇, 결국 놓쳤네. 저놈의 뱀 때문에 집값만 떨어지게 생겼다니까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사는 2번 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마루 밑과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백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죄책감이 감돌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막아섰더라면 백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영이는 매일 밤 백사 친구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저희 부부 역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함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치 집을 지키던 수호신이 떠나버린 것처럼 집안에는 싸늘하고 불안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결국 백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저희의 작은 평화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백사가 상처를 입고 사라진 후 저희 집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걱정만이 남았죠. 가장 힘들어한 것은 역시 아영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얀 뱀 친구는 어디 갔어? 많이 아파서 못 오는 거야? 하고 묻는 아이의 풀 죽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친구를 잃은 아이처럼 아영이는 눈에 띄게 기운을 잃어갔고 며칠 뒤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아도 의사 선생님은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저 아이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영이의 병이 백사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요. 마치 집을 지키던 좋은 기운이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를 아픔이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백사를 찾아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 말에 동의했죠. 저희는 백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마루 밑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백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깊은 곳에 숨어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는 마루 밑 가장 어둡고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마루 안쪽 벽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벽의 일부가 다른 곳과 달리 살짝 튀어나와 있었고 손으로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작은 문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손전등 빛을 그 안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껏 마련해둔 듯 부드러운 짚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작은 옹기 그릇에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김할머니께서 백사를 위해 만들어 두신 비밀스러운 보금자리인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옥분일기라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김할머니의 성함이 김옥분이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백사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하여 백사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백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할머니의 글씨는 때로는 소녀처럼 설레었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백사에게 은실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마치 자식처럼 말을 걸고 보살폈던 이야기들. 은실이가 아팠을 때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던 기억, 그리고 은실이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페이지마다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나는 구절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박 사장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이었죠. 도시에 나가 살면서 명절에도 한번 찾아오지 않는 아들,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유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행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은실이 부디 평안하기를 혹여 아들이 이 녀석을 해코지할까 두렵구나. 누구라도 좋으니 이 가엾은 생명을
거두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났을 때 저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진심이 백사를 향한 그 깊고 순수한 사랑이 저희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백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외로운 노년의 삶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애틋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백사가 왜 그토록 이 집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저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냈는지, 그것은 모두 김할머니와의 보이지 않는 약속,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진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백사를 찾아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김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저희는 백사 은실이를 향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마치 저희에게 맡겨진 숙제처럼 느껴졌죠. 아영이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저희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은실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아영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잠시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아영이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부스럭거림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아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영이 침대 맡 은은한 달빛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얀 형체, 바로 은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덫에 걸려 상처를 입었던 꼬리 부분은 아직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기적처럼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실이는 붉은 눈으로 저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아영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이를 위로하듯 가만히 아영이의 작은 손 옆에 머리를 기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보세요. 은실이가 돌아왔어요. 제 외침에 민준 씨도 잠이 깨어 달려왔고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단순한 기쁨을 넘어 어떤 경이로움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마을 최고령 할머니께서 새벽 산책을 나오셨다가 저희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시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들르셨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를 손주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셨죠. 할머니께서는 방 안의 은실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것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왜 그러세요, 할머니?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사라졌던 저희 집 백사인데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실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저 녀석은 그냥
보통 업구렁이가 아니란다. 우리 귀레리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이 땅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의 화신이거나 그 후손일 게야.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는 저런 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애군을 막아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 할머니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저 김할머니께서 아끼시던 애완뱀 정도로만 생각했던 은실이가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다니요. 김씨 할멈도 아마 그걸 알고 있었을 게다. 젊었을 적 큰 병을 앓았을 때 산에서 저런 흰뱀을 만나고 나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평생 저 녀석을 극진히 모셨던 게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은실이를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이유, 그리고 은실이가 보여주었던 신비로운 행동들까지도요. 어쩌면 김할머니는 은실이의 특별한 기운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비한 기운이 아픈 아영이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은실이가 돌아온 후 놀랍게도 아영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던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잃었던 입맛도 되찾아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은실이는 여전히 아영이 곁을 맴돌았고 저희는 그 신비로운 존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실이의 귀환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요. 은실이가 돌아오고 마을 최고령 할머니를 통해 그 신비로운 정체에 대해 알게 된 후 저희 집에는 마치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아영이의 건강이었죠. 밤마다 끙끙 앓으며 저희 애를 태웠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식욕도 돌아와 예전처럼 씩씩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은실이는 여전히 아영이 곁을 맴돌았는데 마치 아이를 보살피는 충직한 간호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아영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희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아이의 빠른 회복에 놀라움을 표하며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희는 이것이 분명 은실이가 가져다 준 치유의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저희를 괴롭혔던 박 사장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경계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죠. 박 사장님은 저희에게 머뭇거리며 다가와서는 뜻밖에도 김할머니의 일기장을 혹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비밀 공간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을 잘 부탁한다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노망이 드셨다고만 생각했지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마저 저버렸으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사실 그가 그토록 백사를 혐오하고 없애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나타난 백사를 보고 크게 놀라 넘어져 다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백사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백사를 자식처럼 아끼시는 모습조차 자신보다 뱀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엇나간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또 여러분 댁 따님이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를요. 그 뱀은 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를 지켜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평생 오해와 원망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박 사장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은실이에게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집을 팔거나 허물 생각이 없다고 오히려 저희 가족이 계속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 은실이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박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저희에게 또 다른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오랜 오해와 상처가 진실과 마주하고 또 다른 생명의 신비로운 힘을 목격하면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어쩌면 은실이의 귀환은 아영이뿐만 아니라 박 사장님의 다쳤던 마음까지 치유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희에게 집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을에 들러 이제는 어색함 없이 은실이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불안감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저희 집 마루 및 백사, 은실이는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저희 가족과 박 사장님, 그리고 어쩌면 이 귀레리 마을 전체의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인연과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영이가 건강을 되찾고 박 사장님의 마음까지 움직인 은실이의 이야기는 잔잔한 귀레리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분들도 아영이의 기적 같은 회복과 박 사장님의 변화를 직접 보면서 은실이가 정말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하셨죠. 저희 집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실이는 더 이상 마루 밑에만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낮에는 마당 한쪽에 유유히 나와 햇볕을 쬐기도 하고 저희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조용히 다가와 곁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아영이는 이제 은실이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고 매일 아침 은실아 잘 잤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은실이에게 신선한 물을 떠다 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을 당연한 일과로 여기게 되었죠. 박 사장님은 약속대로 저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낡았던 지붕도 새로 이어주셨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 시설도 손봐주셨죠. 그리고 가끔 마을에 오실 때면 이제는 어색함 없이 마루에 걸터 앉아 저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예전의 탐욕스럽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되찾은 사람처럼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이셨습니다. 저희는 김할머니의 일기장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은실이를 정성껏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작은 온기라도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어 얻은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마을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기도 했죠. 도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공동체의 정이 저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집 마루 밑 백사 이야기는 귀래리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실이를 귀래리 수호신이라 부르며 경외했고 저희 집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죠. 낡고 스산했던 한옥은 이제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있으면 민준 씨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곤 합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화려함 대신 우리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보이지 않는 인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평화로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마루 밑 작은 존재, 은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은실이는 정말 김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저희에게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저희를 선택한 것일지도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희는 이제 은실이와 함께 이 귀래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아영이는 마당에서 은실이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제잘거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맙다 은실아. 그리고 할머니, 저희에게 이런 귀한 인연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요. 도시를 떠나 찾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희는 그렇게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마루 밑 하얀 뱀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